영국 브렉시트와 브렉네트. 2016년 6월 23일 영국 국민들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유로존과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오랜 세월 지켜온 독자적인 주권과 국경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홀로 서기에 나설 것인가. 그날의 열기는 뜨거웠다. 무려 72.2%라는 높은 투표율 속에서 펼쳐진 표대결은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팽팽했다. 결국 51.9% 대 48.1%, 불과 127만 표 차이로 영국은 세계를 놀라게 한 선택, 즉 브렉시트라는 파격적인 길을 택했다. 당시는 영국 사회 전체가 열망과 분열로 격동하던 시기였다. 탈퇴를 주장했던 세력은 통제권을 되찾자라는 매혹적인 구호를 앞세워 대중의 마음을 흔들었다. 매주 수억 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EU 예산 분담금을 절약해 국민 보건 서비스에 쏟아붓고 동유럽 등지에서 유입되는 이민자의 물결을 막아내어 내국인의 일자리와 주거, 공공서비스를 지키겠다는 약속은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유권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으로 다가왔다. 과거의 화려했던 제조업 시대를 뒤로하고 세계화의 그늘 속에서 쇠퇴해가던 지방, 도시들과 고령층 유권자들은 런던의 금융 엘리트와 브뤼셀의 비대해진 관료주의를 향해 분노의 표를 던졌다. 거창한 주권 회복의 명분과 경제적 자립에 대한 희망이 한데 엉켜 영국은 유로존이라는 웅장한 항구를 떠나 예측할 수 없는 거친 바다로 배를 몰았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격차는 그리 오래지 않아 차갑고 잔혹하게 드러났다. 거창했던 공약이 지나간 자리에는 뼈아픈 경제적 실책과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영국 국민들은 이제 브렉시트와 후회를 결합한 브렉네트라는 신조어로 스스로의 선택을 되짚어보고 있다. 여론의 지형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최근의 조사들에 따르면 영국 국민 10명 중 6명에 가까운 이들이 2016년의 선택을 명백한 실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브렉시트라는 거대한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인정한다. 투표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들이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찾아온 위기는 경제의 혈맥인 무역과 물류의 마비였다.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이라는 보호막을 벗어나자마자 수많은 소상공인과 기업들은 까다로워진 통관 절차와 비관세 장벽, 증빙 서류의 산에 가로막혔다. 유럽 본토와의 거래는 둔화되었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노동력의 고갈이었다. 이민을 막아 내국인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던 약속은 현실에서 극심한 구인난이라는 부작용으로 돌아왔다. 농가에서는 수확할 손길이 부족해 농작물이 썩어나갔고 물류를 담당할 화물차 기사와 병원 및 간병시설의 인력이 턱없이 모자랐다. 사람과 물자의 흐름이 막히자 공급망은 삐걱거렸고 이는 물가 상승을 가속화하며 국민들의 삶을 짓눌렀다. 영국의 금융 중심지인 런던 시티 역시 유럽 내 자유로운 금융거래 권한을 잃고 자산과 인력이 유럽 본토로 유출되는 씁쓸한 광경을 목도해야 했다. 영국 예산책임청을 비롯한 여러 경제 연구기관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잠재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약 4% 이상 손실을 입었다고 분석한다. 약속되었던 융성과 풍요 대신 스태그플레이션의 늪과 생활비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영국인들이 다시 투표소로 향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자연스러운 의문이다. 현재 여론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반추해보면 영국 국민 다수는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하거나 최소한 과거처럼 가까운 관계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특히 국민투표 당시에는 의결권이 없었으나 이제는 사회의 중심축으로 성장한 청년 세대의 절대 다수가 유럽과의 통합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다시 국민투표가 열린다면 EU 재가입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탈퇴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압도적인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민심의 현주소다. 그러나 표면적인 여론의 경향과 달리 실제로 영국이 유럽연합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눈앞의 민심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하고 복잡한 현실의 장벽들로 막혀있다. 민심의 반전이 곧바로 정치적 제도적 재가입으로 이어지기는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영국이 과거 회원국 시절 누렸던 그 수많은 독점적 특혜들, 예컨대 파운드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권리나 예산 분담금 할인 혜택, 완화된 국경 통제 등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만약 영국이 EU에 다시 들어가고자 한다면 과거와 같은 특별 회원이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의무를 지는 일반 회원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는 곧 유로화 도입을 검토하고 유럽인들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 영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독자적 통화와 국경 통제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가혹한 조건이 붙는 순간 재가입에 대한 뜨거웠던 열기는 차가운 계산과 고민으로 돌아서게 된다. 정치권의 셈법 또한 복잡하기 그지없다. 국민투표가 남긴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정쟁의 상흔을 기억하는 정치권으로서는 또다시 재가입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막대한 정치적 부담이다. 사회적 분열을 다시 가열시킬 수 있는 대형 이벤트를 강행하기보다는 유럽연합과의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여기에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의 냉정한 시선도 큰 변수다. 탈퇴와 번복을 거듭하며 유럽 전체의 질서를 흔들었던 영국을 순순히 다시 받아줄 것인가에 대해 유럽 본토의 시선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다. 또다시 정권이 바뀌어 마음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EU 역시 까다로운 조건과 검증 절차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영국의 민심은 지나간 선택에 대한 깊은 후회와 과거의 안정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민심이 당장 완전한 EU 재가입이라는 결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 영국인들은 거창한 구호에 속아내린 한 번의 결정이 얼마나 긴 고통의 세월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한 번 끊어낸 외교적 경제적 고리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대가를 요구하는지 몸소 체험하고 있다. 오늘날 영국이 맞닥뜨린 현실은 당장의 완전한 재가입이라는 명쾌한 해답 대신 무역과 안보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유럽과의 거리감을 차근차근 줄여나가는 실용적인 타협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방황했던 시간의 대가는 무거웠고 그 잃어버린 고리를 회복하기 위한 영국의 모색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다.